바나나 가격마저 이렇게 오르니까 미국 경제가 망했나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대요. 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 지금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이 저소득층들이 쉽게 싸게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은 이제 비싸지면서 이 공급에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도 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 실제 이 생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나나 가격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바나나는 그렇게 비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게 비싼 그런 과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바나나 가격이 예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 LA에서는 1파운드에 뭐 1.2달러 이상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의 1.6불, 1.7불까지 파운드당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거는 예전에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바나나 가격마저 이렇게 오르니까 미국 경제가 망했나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대요. 네. 그리고 뭐 스타벅스 웬만한 그런 가격도 뭐 세금 포함해서 한번 8불, 9불 이런 게 넘어가니까 우리 돈으로 한 16,000원, 17,000원 하죠. 거기다가 이제는 뭐 요구 안 했던 팁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돼버리니까 스타벅스 한 잔을 먹으면 거의 우리 돈이 2만 원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엄청나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미국이 어떤 나라가 돼버렸지라고 이제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정책적으로 트럼프가 뭐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현실 경제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제 체감해나가는 상황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평상시에 사던 세탁기 가격이 갑자기 20%가 올랐고 30%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 기업, 그거를 판매하는 기업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돼서 뭔가 이제 체감 물가가 이제 건드려져 버려서 미국 사람들 정서가 관세가 조금씩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최근 연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하고 관세하고는 영향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표를 해서 그거 보면은 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 좀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건 어떤 데이터라고 봐야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막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한다는 거는 그렇게 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세 부과 때문에 높아진 어떤 금액은 직접적으로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국민들이 직접 이제 바로 이제 장 보는 순간 바로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 인터뷰 뉴스 어떤 인터뷰 보니까 거기서 피자 가게 하시는 분 미국인 이야기하는데 토마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피자 판매하는데 아주 지금 원가 부담이 너무 커졌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던데 요번에 소고기, 토마토, 커피 뭐 이런 장바구니 관세 인하를 했다. 이거는 그런 부작용으로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또 뭐 자전거를 만들더라도 남은 그 자전거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이 다 중국산이에요. 그럼 거기다 관세를 다 부과하니까 그러면 결국 판매가 되는 최종 어떤 그 제품의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담은 당연히 미국 국민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이 이 관세 정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고 이걸 국민들에게 뭐 2,000달러인가요? 얼마씩 나눠줄 것이고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인정하는 순간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다도 현명하고 똑똑하게 적용을 시켜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오늘 보니까 38%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 처음에 나왔던 어떤 구호성 메시지가 실제로 변하는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제 체감하면서 이게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자꾸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가? 아니요, 그 미국 국내가 뭐 폭동들도 많이 일어나고 시위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민자 단속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이민자 그룹들로부터의 어떤 어떤 반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했을 때 바랬던 어떤 미국은 트럼프가 새로운 일자리도 좀 창출을 많이 해주고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 다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제조업들도 다시 되살려가지고 그래서 그 마가라고 이제 구호를 외치게 된 거잖아요. 예전에 다시 위대했던 미국을 다시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이번에 두 번째 임기를 보내면서 지금 한 5년 정도 뭐 지났을 때 어떤 미국이 좋아진 게 뭐가 있냐라는 어떤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네. 물론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어쨌건 이제 관세를 다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인하하는 네, 이런 어떤 생활 품목들 이거는 결국 트럼프도 이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생활 물가 이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인정했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인정은 안 하겠죠.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보다도 똑똑하게 적용해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인정 안 똑똑하게 적용해 보겠다. 네. 네. 자, 그 미국 경제가 K자형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예를 들면 양극화된 미국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최상위 계층들은 정말 K의 예, 그래서 팬데믹 때도 돈을 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비대면 수업 사회가 되면서 특히 IT 쪽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하나의 팬데믹이 좋은 기회가 됐지만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떤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던 사람들은 K의 바로 밑바닥에 있는 그런 그냥 일용직 또는 이제 평범한 월급만 받고 살던 미국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은 앞으로 더 좋아졌나 계속 양극화가 계속 더 큰 폭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그 이게 하긴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모 세대보다 돈을 못 버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고. 그래서 이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가질 수가 없고 불만이 가득한 그래서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뭐 사회학자들의 그 경고가 좀 있던데요. 어떤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원래는 그 젊은 층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미국 언론에서 그 대학생층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대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가졌던 안정된 미래가 없다고. 미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맞벌이해서 그냥 대출 받아서라도 그냥 안정된 2층짜리 집 사가지고 평생 그래도 아이 낳고 살았던 그런 삶이 부모들의 삶이었다면 우리한테는 그런 삶들이 이제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뭐 K자형 어떤 경제를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보면 그 집의 냉장고에는 유기농 아보카도가 이제 가득 차 있지만은 어떤 사람 이제 집에 냉장고를 가보면 뭐가 있냐면 뭐 라면하고 1달러 피자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극단화된 어떤 환경으로 사회가 바뀌었다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예전에 어느 미래학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과거 대공황 때도 그렇고 이 빈부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었으면 그것은 사회적 불안으로 오고 폭동에 버금가는 경제적 공황 상태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군요. 그래서 그런 정서가 이제 어떤 폭력의 형태로 나올 때 더 극단화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그런 극단화된 어떤 폭력의 어떤 상황들이 이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 충격을 좀 받게 돼요. 내가 경험했던 그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하여튼 트럼프 그러한 상황이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돼가는 가운데 그걸 활용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냐? 정치인들이라면은 그런 상황을 이용한다라기보다는 이 어떤 특정한 상황을 나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더 부합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 나가겠죠. 원래 이제 그렇게 기울어 나가던 상황이었다. 나가겠죠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민주당에 투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번 여러 가지 그 선거가 있었는데 다 전부 그 공화당이 패배했죠. 요즘 그 사람들이 좀 느끼는 좀 피로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겠다는 위대한 미국의 모습이 정말 갈등만 계속 나오고 어떤 대외적으로도
어떤 외교적으로도 좀 그렇게 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의 어떤 미국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리얼라이먼트라고 재조정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러면 그럴수록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이민자 그룹, 특히 히스패닉 그룹, 남성 그룹 사람들이 요즘에 더 트럼프 쪽으로 돌아섰다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뭘까요? 특히 이민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민 정책. 자기들도 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지만 자기들의 삶을 또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지. 새로운 이민자들 또는 불법 이민자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정서도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층들도 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로 이제 바뀌는 계층들도 있다는 거겠죠. 아, 근데 진짜 그 미국 이렇게 상황 보면은 뭐 지하철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고 하여튼 치안이 되게 불안해 보여요. 어떤 미국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뉴욕 출신 미국 친구였는데 요즘 미국 치안이 왜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있죠.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백인 경찰들한테 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시위도 있고 이랬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경찰력에 대한 어떤 그 지원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아, 그리고 과잉 진압 네, 때문에 그런 게 진압하고 아닌가라고 해서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이제 그만둔 미국 경찰들도 많이 생겨나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어떤 폭력적인 상황들도 많이 생겨나고 약탈, 방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니까 그거를 처리할 만한 경찰 인력들이 갑자기 많이 부족해졌대요. 네. 그래서 그런 치안 불안 상황들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저소득층, 그다음에 노동자층 이쪽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면서 자신들의 실생활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거에서 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맘다니한테 투표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맘다니가 그런 저소득층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임대료 정책, 보조금 정책 같은 거를 펼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찍어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특히 이제 또 뉴욕시에 누가 또 가장 많이 살고 있냐면 인도에서도 그 구자라트주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시면 그 모텔 있죠. 네. 그 인도계가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모텔 산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힐튼 같은 우리가 들어볼 만한 어떤 그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고속도로 하이웨이 같은 데 보면 뭐 모텔이 있습니다. 가서 하면 그 고속도로 상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모텔의 거의 한 80% 90%를 인도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인도에서도 그 북서쪽으로 파키스탄 국경 쪽으로 주가 있는데 구자라트 주라고 하거든요. 그 구자라트 주 출신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쪽으로 처음에 많이 건너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거기서 어떤 1972년에 우간다에서 이제 이디아민이라는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그때 다 추방을 그때부터 당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던 인도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부모가 이제 맘다니의 부모님이었다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는 예전에 한인들은 식료품 아니면 세탁소, 의류 옷가게 뭐 이런 거였다. 미용용품, 세탁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인도계가 많이 하고 있는 게 모텔 산업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산업도 주유소. 인도계가 많이 장악을 해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건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포퓰리즘 지금 뭐 프랑스도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예. 네. 이게 다 이 포퓰리즘, 그다음에 이 극단적으로 살기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현상,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픈 어떤 그 절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거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사탕, 약은 쓴 약은 원하지 않고 단 사탕만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주 좀 암담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걱정되는 게 감정이 정치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안 좋은 감정을 또 자극을 해서 그게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많아졌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도 뭐 이민자 이야기를 할 때 뭐 노동력이나 어떤 세수의 영향을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민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우리의 잡을 다 뺏어가. 라고 하는 어떤 정서를 적을 만드는군요. 그런 셈이죠. 자,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를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세뇌를 시키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자극 같은 것들을 받은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하고 이제 갈등을 겪고, 그리고 뭐 교과서 내용에는 이걸 집어넣어야 되고 안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옳고 남들은 어떤 악당 같은 악마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극단화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좀 그런 지점입니다. 네. 하긴 지금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그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나와 다른 정치 조직 그 인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이 빈도가 너무 많아졌다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그 총기 들고 특히 그 트럼프 일기 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총을 들고 국회 의사당 가가지고 이렇게 나요. 한다는 거를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었죠.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미국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어려운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이 어려운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는 뭐 전 국민과 정치인과 모두가 일치 단결해가지고 뭔가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분열이 돼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미국은 분열돼 있다기보다는 언제나 50대 50이었잖아요. 네, 민주공화. 민주공화. 언제나 대통령 선거 같은 걸 하면 언제나 거의 50대 50. 아슬아슬하게 뭐 스윙 스테이트 한 개, 두 개 잡아가면 이쪽이 완전히 다 가져가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갈등은 이렇게 존재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을 이제 극단화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 근데 미국민이 바래가지고 뭐 한국민이 바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니 그 외국인 학생들한테 물으면 자기 나라도 다 그렇다고 그래요. 독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장난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이민자, 정치적인 어떤 극단화, 이게 비단 미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일본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결국 예전에 제가 어느 수축사회라는 책을 읽으니까 그 책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먹이는 요만큼인데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내 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남의 걸 가져와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참 씁쓸하네요. 보다 또 더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고 여전히 생산량은 더 늘었어요. 근데 제조업은 망가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망가졌지? 생산량은 훨씬 더 늘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자동화되고 AI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은 다 늘었는데 그 덕분에 제조업은 망가지고 많은 공장들이 또 아웃소싱 해외로 오프쇼어 되니까 그렇게 제조업이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끔 민주당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했어. 공화당 때문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그 빈부격차로 인한 그 사회적 불평등, 이 불만이 가득 찬데 지금 어쨌든 지지층은 이 서민 근로자층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액 자산가, 억만장자 CEO들을 전부 뭐 장관이라든가 참모라든가 이런 쪽에 임명을 하면서, 그리고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 출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감세 정책을 하니까 이거 부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라는 그 불만들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지지층 내부에서. 우리가 보낸 트럭 운전사가 결국에는 골프장 VIP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정체성의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을 했던 것만큼의 어떤 정책적인 성공이 없고 실패만 계속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트럼프의 정치에서 이제 거의 경제 언어는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로지 지금 남은 거는 거의 뭐
감정하고 분노 중심의 어떤 정치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이 안 보이니까 뭔가 대신 그걸 상회할 수 있는 가상의 어떤 적을 자꾸 만들면서 이번에 셧다운 사태도 그렇잖아요. 민주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증오를 이것이 자꾸 만들어 나가는. 네. 그 정치인들이 가장 하지 말았으면 하고 좀 바라는 게 좀 그런 건데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그게 가장 쉽게 잘 먹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정치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좀 안 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되는 그래서 지지자가 그렇게 못 되는 것같습니다. 네. 아 근데 참 저희가 이 미국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 공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 갈등. 아 이거 갈수록 미래학자들의 말대로 정말 이러다 아 정말 최악의 파국이 오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아 여기서 좀 뭔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이 되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난망하네요. 일어나는 일들 보면. 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거니까 지금 갈등이 있으면 나중에 또 그 갈등을 딛고 미국이 또 앞으로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전 개인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저 미국 역사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미국민들의 자정 능력을 믿어야 된다. 네, 그 회복력이라고 하잖아요. 회복력. 그런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경험했던 미국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아젠다가 이제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이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저는 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좀 이 어수선하고 이 복잡하고 이 뭔가 시끄러운 세상이 좀 조용해졌으면 제 개인적인 좋겠어요.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미국민들도 많이 이런 걸 원하고 있겠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모든 그 세상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모든 세계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좀 뭔가 고민하고 행동하고 해서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노력하고 살죠. 정치 출마하시나요? 아니요. 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사회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지고 우리 경제 그다음에 또 세상에 미치는 그 영향들에 대한 시간을 참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김상조 교수님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